다음 달부터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는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 이 본인 부담금이 큰 폭으로 낮아집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유미 치의학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점차 예전엔 틀니가 다였지만은 네. 틀니에서 임플란트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생활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임플란트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여전히 65세 이상에서는 틀니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추산을 할 때 600만 명 이상이 65세 이상에서 틀니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추산하고 있는데 네. 2명 중에 1명은 틀니가 계속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대한치과 보철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65세 이상 노인에서 35.3%가 틀니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2016년 서울시 소재에 있는 노인복지관 14곳을 대상으로 710명, 그리고 만 60세 이상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45.7%의 연령에서 실제로 틀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역시나 틀니 사용 비율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플란트가 기존의 틀니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보죠. 그렇죠. 아무래도 경제적 비용 부담이 조금 있기 때문에 보통 임플란트를 시술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는 노인 연령이 좀 많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네. 20, 30대로 많이 연령층이 내려오긴 했지만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요인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그렇죠. 거예요. 이제 보통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제 노인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내가 무섭기도 하고 비용적인 부담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네. 우선 임플란트 못 심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을 해서 웬만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모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 보통 두 가지 경우에서 임플란트를 못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과적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보통 80대 이상인 경우에는 누구나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 이런 질환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내과나 이비인후과 소견을 좀 구해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경제적 이유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임플란트보다는 틀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올 11월부터는 좀 그 비용 부담이 이제 들어지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틀니를 부담하는 부분이 본인 부담금 자체가 50%로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네. 여전히 부담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30%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30%까지요? 예. 그리고 이제 차상위 계층은 이제 그 본인 소득 수준에 따라서 현재 20에서 한 30%라고 하면 5%에서 15%까지 줄어들게 되고요. 네. 의료 수급권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종은 현재 20%에서 5%, 그리고 2종은 30%에서 20%로 대폭 완화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노인 부담금이 한 60만 원이었다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30%로 줄어들게 되면 한 36만 원, 40만 원 정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것마저도 저희가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내원할 때마다 내기 때문에 한 번에 5만 원, 10만 원. 그리고 1종인 경우에는 5%니까 약 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만 원, 2만 원 정도만 내시고 내원할 때마다 비용을 내시면 총 6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종류에 다 그러면 이제 받게 되나요? 그 사실, 부분 틀니하고 예. 완전 틀니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완전 틀니 중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 레진상과 금속상이 모두 이제 적용이 되긴 하고요. 그리고 예. 특수 형태는 되지 않고요. 이제 부분 틀니 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저렇게. 이런 식으로 고리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형태라고 하면 고리 유지형이라고 하는 부분 틀니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그 기존에 온전한 치아에다 거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자연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에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고리가 있는 세워보시겠어요? 부분을 예.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아하. 만약에 또 특수한 형태로 사실 부분 틀니에도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바 네. 타입으로 조금 더 깔끔하고 유지가 조금 더 잘 되는 형태는 보험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틀니뿐만이 아니라 그 임플란트도 그 보험 적용이 된다고요? 그렇죠. 현재 2014년 7월부터 해서 현재 이제 본인 부담금이 50%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네. 평생 2개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앞니와 어금니와 차이 없이 2개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그 재료가 다양하다면서요? 그렇죠. 모든 재료도 똑같아요? 예, 임플란트 그 매식체라고 하는 인공치근은 전혀 상관없이 네. 어떤 임플란트이든지 건강보험 적용은 되고요. 네. 다만 재료
비교대가 조금씩은 차이가 나긴 하지만 현재 비용이 120만 원 정도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약간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역시 60만 원 정도의 내원할 때마다 이제 비용을 나눠서 지불하시면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게 그 뼈를 이식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보통 뼈가 좋지 않은 경우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경우에는 원래 뼈 이식 재료가 이제 잇몸 치료라든지 이런 이유에서는 보험이 적용되긴 하는데요.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하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부분에서는 뼈 이식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말이죠. 참 그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지 요즘에 유행하고 있답니다. 임플란트 틀니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임플란트 틀니라고 하는 거는 바로 임플란트와 틀니의 장점을 모두 다 한번 집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틀니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이런 식으로 잇몸 부분에 굉장히 넓고 받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틀니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넓은 부분이 당연히 이제 뭐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많이 불편하고요. 이게 점막에 또는 입천장에 닿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크기도 크고. 네. 근데 임플란트를 만약에 구강 내에다가 식립을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유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게 턱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건 네. 위턱입니다. 위턱인 경우에 이제 이렇게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볼록볼록하게 이제 네. 꼭지 같은 게 생겨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여기를 이제 임플란트를 얹고 그런 다음에 안쪽에다가 똑같이 임플란트에 삽입할 수 있는 구멍 같은 게 생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딸깍하고 끼우게 되면 단추 끼듯이 한번 들어가고 나면 잘 빠지지 않는 형태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틀니를 하는 이제 저희 경우에 유지력도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해야 되는데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임플란트도 하면서 틀니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혜택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2개에서 한 4개 정도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유지력이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우선은 정답은 됩니다. 하지만 네. 보통 틀니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잔존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무치약이라고 부르는 경우에 틀니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저희가 현행 제도에서는 임플란트가 잔존 치아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만 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무치약인 경우,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선별적으로 치과의사 상의해서 내가 둘 다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의료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틀니에서는 추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임플란트에서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네. 수준으로만 이제 받고 있는데 당시의 추가 혜택은 왜? 네. 예. 실제로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자체가 50%잖아요. 근데 네.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 의료급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구강 건강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오히려 임플란트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율 차이가 없이 그대로 50%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당연히 임플란트보다는 틀니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제 임상에서 보시잖아요. 네. 지금 현재 그 이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 이런 것들은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세요? 네, 그럼요.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아까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의료법 그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적인 부담이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가 보험이 되면서 이거를 살릴 수 있는 치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염증이 생긴 이 부분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만 네. 그 위에 상부 보철물을 노리는 부분에서는 보험이 되지 않다 보니 이거 당장 이제 비용이 좀 고가입니다. 그리고 치료 자체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금방 포기하시고 오히려 비용이 낮은 임플란트를 선택해서 무조건 이를 빼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보험 적용을 받아서 비용이 너무 저렴해지다 보니까 자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먼저 이를 빼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현재 2014년부터 계속 2개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2개라고 하면 저희가 얼굴을 4군데로 나눴을 때 2개가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이제 4분의 1 정도밖에 커버가 되지 않고 네, 위턱, 아래턱을 나눴을 때도 절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개수가 2개보다는 4개를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비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고 아주 좋은 선택이긴 하지만 개수를 늘리는 방안도 앞으로 조금 더 대책에 반영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틀니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틀니를 쓰다 보면 그 의치성 구내염이라는 거를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본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제 의치성 구내염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잘 맞는 틀니에선 별로 이렇게 해당하지 않는데 의치를 사용했던 분들 중에 69.6%가 무려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만약 헐겁거나 아니면 좀 많이 잇몸이 문제가 압박이 되는 이런 경우에 음식물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상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 보통 이제 아프스타성 구내염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이 까지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출혈이라든지 통증이 일어나게 되고요. 피부가 예, 그리고 문제군요. 음식물이 낀 경우에는 이 치티 때문에 곰팡이성 세균이 늘어나면서 보통 우리가 캔디다증이라고 하는 이런 증세가 생기는데요. 네. 이 증세가 나타나면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냄새도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의치를 사용하지 않게 되고 의치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고의 중요한 부분은 우선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틀니나 그 본래 치아나 관리를 참 그 주의 깊게 그럼요. 잘해야 되겠네요. 네.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틀니는요?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상처가 생긴다고 하면 본인이 먼저 까지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부분을 또 처리한다고 해서 깎아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드시 치과에 오셔가지고 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파절하거나 이 부분 때문에 더 큰 상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치과에 자주 검진을 해서 혹시 잇몸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보강한다든지 세척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제가 우선적으로는 오늘 틀니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이제 부분 틀니가 있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보통 보관하실 때는 차가운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 넣고 그리고 보통은 하시기 이거를 전에 살짝 앞으로 좀. 네. 하시기 전에 여기 이제 음식물이 있거나는 부분들을 모두 떨어내고요. 네. 그래서 칫솔이라든지 이런 걸로 부드럽게 하지만 단 절대 이제 치약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치약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서 치약에 있는 연마제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또 뭐 곰팡이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통 저희가 의치 세정제라고 하는 전문 세정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선택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담그게 되면 이 부분이 소독이 됩니다. 기포가 올라오네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뭐 오랫동안 하는 건 아니고 약 5분 정도 담그고 있은 다음에 다시 깨끗하게 세척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차가운 물에다가 담궈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절대로 끓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소금물에 하는 소독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자체가 바로 틀니를 변형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찬물 그리고 반드시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틀니를 한번 맞추게 되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한 4, 5년 정도 사용하면 틀니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통은 평가를 하는데 네. 주변에서 틀니 사용하셨던 분들을 보면 뭐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고요. 10년 또는 20년까지 사용을 합니다. 본인이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틀리게 되는데 이건 당연히 치과에서 검진을 자주 받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겠다라고 하면 7년 이내에는 재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7년은 잘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조사에서 봤을 때 5년이 늘어났을 때 오히려 더 틀니가 편해진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 잘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맞추면 평생 쓰고 뭐 이런 건 아니네요.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파절할 수도 있고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한번 시술을 받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간단하게 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80년 정도 사용하라고 하는 치아가 상실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실 식립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임플란트를 잘 식립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구강 악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라고 하면 임플란트 수명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검진을 받으시고 양치질 잘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틀니 전용, 임플란트 전용 치간 칫솔이라든지 칫솔을 사용해서 음식물 깨끗하게 빼내시고요. 반드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뼛속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요즘에는 건강보험이 스케일링이 적용되기 때문에 치과에 방문하셔서 검진도 받으시고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정유미 치의학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